시어머니 윤 씨는 어느 날부터 아침밥을 거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아들 승우는 늘 회사에 바빴고 집안일은 전부 며느리 몫이라며 그는 엄마를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었다. 문제는 그 며느리라는 사람이 어르신을 집에 얹혀 사는 손님 정도로 대했다는 것이다. 어머니, 반찬 필요하시면 말씀이라도 좀 하시지 그래요? 제가 귀신도 아니고 어찌 알아요. 며느리 수경은 마치 엄마에게 봉사라도 하는 것처럼 툴툴거렸다. 어쩌다 국 하나를 내오면 짠 걸 왜 말 안 했냐며 싱거우면 싱겁다며 윤 씨 탓을 했다. 처음엔 말없이 참고 넘겼던 윤 씨도 점점 며느리의 말투와 행동에 체념이 쌓여갔다. 아들은 항상 중간에서 요즘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냐는 식으로 며느리 편을 들었다. 방 한구석에 혼자 누워있던 윤 씨는 가끔 며느리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딸 친구와 통화하며 우리 집 시엄마 그냥 구색 맞추기야. 뭐 치매만 안 걸리면 다행이지라는 말이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매일 밤 자신에게 되묻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에 왜 있지? 나라는 사람은 지금 무슨 취급을 받고 있는 거지?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말이 사라지고 표정도 점점 흐려졌다. 그리고 몇 주 후 윤 씨는 일부러 반찬을 냉장고에 넣지 않은 채 상온에 방치했다. 전기밥솥에 코드를 뽑고 보일러 조작을 엉뚱하게 했다. 그녀는 조용히 천천히 치매 연기를 시작했다. 무너지는 척, 잊은 척, 무서운 연극이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수경은 이상한 걸 느꼈다. 윤 씨가 밥솥을 잘못 만졌는지 밥은 덜 익었고 냉장고엔 반찬 대신 상한 국이 놓여 있었다. 수경은 얼굴을 찌푸리며 윤 씨 방 문을 벌컥 열었다. 어머니, 냉장고 문 안 닫으셨어요? 국이 다 상했잖아요. 윤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수경을 바라보다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그랬나? 미안하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수경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이상해. 치매 초기 아냐? 밥솥도 망가뜨리고 냉장고 문도 열어놓고. 승우는 피곤하다는 듯 짧게 대답했다. 병원 한번 모시고 가봐. 나 바빠 끊자. 수경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괜히 귀찮은 일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다. 윤 씨는 그 모습을 방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경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은 어르신들 치매 오면 요양원 보내는 게 편하대. 집에서 케어하다가 가족이 더 먼저 무너진다니까. 윤 씨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물었다. 요양원? 나를 보내려고? 수경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유, 어머니, 제가 그럴 사람이에요? 그냥 TV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죠. 하지만 윤 씨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다시 일부러 설탕과 소금을 바꿔 넣었다. 반찬이 이상하다고 해도 모르는 척 웃었고 수경이 짜증을 내도 그냥 멍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더 낯설게. 이 집안이 자신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는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다. 며칠이 지나자 윤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설탕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거나 양말을 냉동실에 넣는 등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졌다. 수경은 점점 얼굴이 굳어졌고 승우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우리 어머니 진짜 이상하셔. 방금도 내 지갑을 쥐고선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 수경이 속삭이듯 말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치매 맞는 것 같아. 병원 예약해 볼게.
그 말에 윤 씨는 뒤돌아 앉은 채 아무 말 없이 TV를 보고 있는 척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며느리와 아들이 불편해하는 걸 보며 마음속 깊은 한 구석에서 오래된 울분이 조용히 풀리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자신의 옷장을 뒤엎었다. 결혼식 사진부터 남편의 유품, 보험 서류까지 마구 흩어져 있었고 수경이 이를 발견하고는 경악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왜 이걸 꺼내 놓으셨어요?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게 뭐였지?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내 남편이었는데. 수경은 서늘한 느낌에 한 발짝 물러섰다. 말투, 눈빛, 분위기까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거 진짜인가? 그녀는 승우에게 전화를 걸어 서둘러 병원 예약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윤 씨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웃음을 삼켰다. 복수라기보다는 확인이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불편함이라는 걸 윤 씨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 들어와 수십 년 그저 애 보는 보모, 밥 짓는 하녀, 잔소리 듣는 노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다. 그들은 그녀가 사라지길 바라기만 했지 한 번도 그녀의 삶을 들여다본 적 없었다. 이제 윤 씨는 확신했다. 이 연극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윤 씨가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의사는 기억력 저하도 노화로 인한 수준이며 치매 증상은 없다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수경은 의사의 말을 믿지 못했다. 아니에요. 분명히 이상한 행동을 하셨다니까요. 설탕을 변기에 붓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노인분들도 감정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면 스스로 무너지는 척하며 존재를 알리려는 경우도 많죠. 그 말을 듣고 돌아온 수경은 며칠 동안 윤 씨와 거리를 두었다. 승우 역시 무덤덤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윤 씨를 집안의 짐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 틈을 타 윤 씨는 몰래 서랍을 하나 열었다. 안에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써놓은 유언장이 있었다. 그녀는 유언장을 꺼내어 조용히 읽었다.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 일임한다. 아이들이 효를 다하면 상속하고 아니라면 사회에 환원한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문장이었다. 윤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은 정갈했다. 윤 씨는 평소처럼 밥을 지었고 수경은 어색한 얼굴로 앉았다.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수경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정신이 맑으신 것 같네요. 윤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경을 바라보았다. 나 정신 똑바로야. 너희가 보고 싶어한 치매는 그냥 너희한테 보여준 그림일 뿐이야. 수경의 표정이 굳었다. 윤 씨는 미소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날 한 번이라도 사람 취급했을까? 밥은 당연히 얻어먹는 거고 설거지는 내가 해야 하고 몸이 아파도 관심 없었지. 수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윤 씨는 유언장 복사본과 함께 쪽지 하나를 준비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건 내가 판단한 대로 처리할 거야. 너희의 태도도 기억도 다 남겨둘 거니까. 서랍이 다시 천천히 닫혔다. 이제 모든 주도권은 윤 씨의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윤 씨는 아들 부부를 식탁으로 불렀다. 오랜만에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다. 수경은 어색하게 앉았고 승우는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들었다. 윤 씨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밥상을 차린 거야. 이 집에서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없어. 수경은 당황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윤 씨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것은 정식 공증받은 유언장이었다. 여기 내 뜻이 다 적혀 있어. 나중에 읽어봐. 어차피 지금 말해도 너희는 진심으로 들으려 하지 않겠지. 승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유언장을 바라보았고 수경은 말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윤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식사도 청소도 빨래도. 며느리의 표정은 갈수록 굳어졌고 승우는 결국 말없이 입을 다물었다. 한 달 후 윤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규모의 노인 복지단체에 기부를 했다. 그녀는 언론의 관심도 사양한 채 조용히 처리했다. 그 기부금은 원래 그녀의 집 명의에서 나왔고 그 집은 곧 사회 환원을 앞두고 있었다. 아들 부부는 그제서야 윤 씨의 결심이 진심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윤 씨는 이삿짐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의 웃는 얼굴들은 그동안 자신이 참고 살아온 세월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박스에 넣고 집을 나섰다.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그녀의 손에는 작고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가방 안엔 이제 자신만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윤 씨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게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버스가 도착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탑승했다. 창밖으로는 오래도록 익숙했던 골목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 안에 얽혀있던 모든 감정도 함께 멀어지고 있었다.